법무부 자문기구인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윤석열 장모 최은순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최 씨는 14일 출소가 예정되어 있는데 가석방심사위가 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린 점을 볼 때 논란이 커질 예정입니다. 특히나 가석방심사위의 명단을 알아보니 정말 놀라웠는데요. 다름이 아닌 명단 중에는 권순정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순정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자 채널A 사건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로서 한동훈과 손준성 그리고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으로서 관련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고발사주로 인해 입건이 돼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회에 있으면서 범죄자들을 가석방을 시켜주고 있으니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결국 해결되지 못하고 잊혀진 채 시간이 흘러갔고 손준성은 검사장으로 승진을, 권순정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정말 우리나라의 검찰 비리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한편 민주당 김동화 당선자가 제대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며칠 전 김동화에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맞고 포크로도 찔렀다라는 등의 학폭을 당했다라는 말들이 MBN을 통해 첫 보도가 되었고 전효옥과 진중권에 의해 확대 재생산이 되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김동화는 MBN 김도영 기자를 고소했고 담당 변호사는 조상호 변호사가 맡으면서 반격에 나섰는데 MBN 보도와는 달리 왜곡된 증언들이 유도가 됐다며 SNS에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우선 당사자인 A씨의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본인은 학폭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함에도 B씨와 김도영 기자의 회유로 어쩔 수 없이 MBN 기자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변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고 학폭을 당했다는 MBN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확인합니다라며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이런 사실이 없음을 직접 밝힌 것인데요. 이를 더욱더 뒷받침해 주는 것은 바로 결정적인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A씨가 김 기자에게 보낸 4월 28일 문자를 보게 되면 와이프랑 상의를 해봤는데 저와 관련된 기사가 나가는 것이 심적으로 많이 괴롭다며 기사가 안 나갔으면 한다고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A씨의 말을 무시하고 김 기자는 5월 2일에 그냥 보도를 내보낸 것인데요. 뒤통수를 맞은 동창생 A씨가 그동안에 있었던 이러한 사실 확인에 대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며칠 전 김동완은 자신의 SNS에 정치적인 입장과 다른 악의적인 무리가 있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MBN 김도영 기자와 B씨라고 하는 땡땡땡 인물이 모의를 하여 직접 피해자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A씨에게 접근을 하여 회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A씨가 허위 진술에 부담을 느꼈는지 보도하지 말 것을 부탁했으나 김 기자는 이를 무시하고 첩보도를 감행한 것인데요. 따라서 A씨의 사실 확인서와 김 기자에게 28일 날 보낸 문자만 봐도 김동화의 주장이 옳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조상호 변호사를 통해 서울 서대문구 수사과에 고소가 접수가 되었으며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져 김동화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고 금융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반전의 내용들은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한편 유튜브에 출연한 민주당 이현주 당선인에게 이번 윤석열 기자회견 때 무엇을 물어봤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에 이현주는 이런 질문을 하겠다라며 강렬하게 얘기를 하는데 인상이 남아 다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현재 이 대표가 추진하려는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한 뒷받침 주장이기도 한데요. 관련된 내용 보시면서 이번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꾸 재정을 좀 쓰면 적극적 재정책을 쓰면 물가가 오른다고 하는데 응? 돈을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돈을 풀어서 물가가 오른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돈이 말라서 죽겠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물가가 왜 오르냐 하면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수요 문제가 아니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값이 오르는 거고 기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작황 문제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이게 어떤 그 분야에서
이 물가가 오르는 것이지 이게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넘쳐서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우리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수요는 없는데 침체되는데 물가는 공급 때문에 한편으로 오르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넘쳐서 물가가 오르고 또 공급도 부족해서 물가가 오르는 이 양쪽의 물가가 오르는 거는 미국 같은 상황이고 우리는 공급 때문에 물가가 오르지만 실은 수요는 부족해서 침체돼 있는 맞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상황이 다르고 그래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돈이 말라서 죽겠는데 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적극적 재정정책 펴면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 판단하냐. 판단이 지금 전제가 잘못돼 있어요. 돈이 마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 시중에 돈이 마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저는 인식의 문제가 있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적극적 재정 정책을 언제까지 재정 건전성을 언제까지 유지하면서 언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언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건지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